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는 flash이에요. flash라는 단어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로 알고 있냐면은 having a level surface not curved or sloping. low building with a flat roof.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의미가. 근데 여기 보면 adjective 형용사도 있고요. 명사도 있고요. adverb 부사도 있고요. 동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부터 배우는 단어들은 하나의 뜻만 있을 거예요, 단어가. 그리고 점점점 학년이 거듭해지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점점점 추가적으로 공부할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단어랑 초등학교 단어랑 고등학교 단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플랫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평한, 그러니까 지형이 고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of land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The road stretched ahead across the flat landscape. 그 길은 뻗어 있다. 앞으로 쭉 가로질러서 그 평평한 landscape, 풍경을 가로지르면서. 그리고 the desert was flat, mile after mile. 점점점 멀리에 그 사막이 flat, 평평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평하다는 뜻으로 거의 다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flat이라는 단어를 평평하냐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내용을 다시 보면요. 보이스, 목소리로도 가기도 하고요. 색깔로 가기도 하고,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되기도 하고요. 리퓨저, 거절이나 디나이어, 아니면 뮤직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단어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he felt very flat after his friend had gone home. 그의 친구가 집에 간 후에 그는 매우 플랫한 느낌을 들었다. 즉 뭐냐? 흥미가 떨어지거나 뭔가 둔해진 거죠. 목소리 같은 경우는 her voice was flat and expressionless. 뭔가 표현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의 목소리가 축 처졌다. 이런 거죠. 감정이 없고 영혼은 없다는 뜻이죠. 플랫이라는 거. 그리고 뭐 맥주 같은 경우는 김 빠진 아니면 flat tire 그 구멍난 타이어. 타이어는 원래 둥글잖아요. 라운드에서 플랫하면 납작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색깔 같은 경우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뭔가 어두침침한 이런 뜻. 그리고 사업에서는 뭔가 잘 되지 않는, 잘 팔리지 않는, 음악에서도 조금 무미건조한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황이나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단어들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필요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품사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플랫이라는 단어를 이제 명사로 쓸 수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고 평평하게 하다라는 동사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이 어떤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민의 속성 즉 플랫이라는 것은 뭔가 평평하다는 뭔가 수평적인 느낌이 하지만 이 수평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랑 만났을 때 단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이런 원어민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플랫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이것이 다 외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단어를 다 외워야 된다는 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상에서 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명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적용에 관한 개념이겠고요. 그래서 플랫이라는 단어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바뀌든지 flatten이라고 해가지고 뭐 en을 붙이든 이렇게 쓰일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단어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학습법의 장점이죠. 그래서 언어학습 단계라는 것은 자 여기 dep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pend라는 단어는 의존하다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마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 1번과 2번 이 두 가지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depend라는 단어를 이제 너무 여기서 한정적으로만 갖고 있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시각적 정보랑 아니면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리면은 defend라는 단어는 영어에 D라는 단어가 영어에 down이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그리고 fend라는 단어는 영어에 이제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려있다라는 뜻이죠. 걸려있다. 걸려있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달려있다, 뭐에 걸려있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다는 뜻과 달려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의존은 한자어고 달려있다는 한글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는 거랑 유사, 대비,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어차피 본질은 말씀드린 거예요. 밑으로 걸려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응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응용은 dependent에서 ent 이거는 사람 명사예요. 그래서 딸린 식구라는 뜻입니다. 딸린 식구, 딸린 가족. 보통 자녀를 얘기할 때 쓰고요. dependent라는 단어는 의존적인이라는 ent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사람 명사로도 쓰이지만은 형용사로 쓰입니다. 의존적인이란 뜻으로. 그리고 in이란 뜻은 not이란 뜻에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enc는 ent라는 형용사가 쓰일 때는 enc라는 명사형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independence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 의존하지 않는 거, 의존성에 반대니까 independence, 독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단어를 처음 볼 확률이 많을 거예요. 이런 단어. 그럼 이 단어는 처음 본 단어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depend가 있잖아요. depend 있고 ency, ency는 뭐지? ence는 아는데 같아요. ency, enc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co가 하나가 더 붙어 있잖아요. co는 학생들이 알다시피 뭐 coworker, 동료란 뜻 아니면은 co나 come이나 con 그래서 함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라는 뜻이에요. codependency라는 단어가요. 이랬을 때 이 단어를 만약에 추측의 단계로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 거죠. 이 단어를 모를 때 과연 내가 이 dependent라는 단어를 아는데 이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codependency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완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르는 단어로 틀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추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문맥이나 아니면은 어근을 잘라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선택권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있을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이거를 몰라도 지금 상관없긴 해요. 그런데 이런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이런 조금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자기들이 성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너무나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응용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어로는 restaurant 단어가 쉬다, 나머지 영어의 느낌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누구한테 기댄다고 했을 때 rest니까 restaurant, 그리고 just on, count on, believe in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단어고요. 유사한 단어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는 민감성을 많이 이제 민감성을 키워주거든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A라는 단어에서 내가 어떤 B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이전에 A 다시 이런 민감성을 주거든요. 이런 학습 방법이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한 개인을 저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고 센시티브해. 이런 개념들이 이런 센스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비 같은 경우는 freedom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존성, dependence의 반대말이니까 자유로운 거죠. freedom이라는 것도 명사인 거고요. liberty, 자유, autonomy, 자주성 이런 뜻이거든요. auto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란 뜻이죠. 스스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에서 이런 대비 같은 거는 뭐를 많이 권장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갖도록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why we should learn words like this? 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학습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체적으로 그거는 뭐 선택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사실 필수예요, 필수. 1차 산업이랑 2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 직업을 말할 거예요. 뭐 농업, 수산업, 뭐 임업, 목축업 다 마찬가지죠. 2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노동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많은 필요로 하지 않을 건데요. 근데 이제 교육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이 아주 단순한 교육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주로 이루는 3차 산업들 있잖아요. 서비스 업종들.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뭐를 요구하냐면요.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아냐 모르냐, 정보를 아냐 모르냐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응용력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떤 임무가 맡아졌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임무만 끝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양질의 방식으로 끝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미션이 잘 해결되기만 바라는 그래서 수익적으로 잘 나기만 하면 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3차적인 방식이 이제 단어학습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잘 배우고 하기만 하면은 그냥 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는 3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의 과도기이고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4차 산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모든 웹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IoT 기술처럼 기존에 있는 사물과 그런 인터넷과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을 대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식과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과 접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연결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이제 새로운 기술을 차용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내가는 방식이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새로운 단어가 있고 내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아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방식에 뭔가가 하나가 추가가 됐거나 뭔가가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연결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어에서도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무수하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학습법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온다면 그러면 당연히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는 생각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단순함기랑 주입식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건너가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학습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예측과 창조라는 개념의 키워드로서 예측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o-dependency,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상호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4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연결의 키워드인 그러한 연결, 내가 기존에 있는 정보와 부정보와 신정보를 유연하게 많이 도전을 해보면서 계속 연결하는 방식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창조성이 나오거나 그래서 5차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지에 대한 예측의 틀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선생님이 앞에서 징그럽게 얘기하는 이런 학습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단어와 학습법이 끝났거든요. 아마도 이런 단어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역시도 사실 좀 의심이거든요. 뭐냐? 저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지만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꼭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자기의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학습법으로 정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